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27, 28일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27일 오후 3시 현재 사전투표율이 7.25%에 달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 순항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5일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상훈 변호사님과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판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오늘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저는 본투표 위주입니다. 원래 본투표. 대선 때도 본투표 했습니다. 네, 저는 내일쯤 토요일 날 좀 여유가 있으니까 사전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바로 직전에 나온 게 오후 3시 현재 7.25%고 이 비율은 2018년 당시 6.13 지방선거 당시에 동시간대 6.26%보다는 약간 높네요. 높아졌네요. 그러나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가 12.31%였습니다. 최근에는 사전투표가 상당히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고 여야 각 당이 지금 서로 사전투표에 그 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 사전투표란 제도가 없을 때도 있었는데 사전투표 처음에 생겼을 때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사람 잘 모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안 했는데 근래에는 그 사전투표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실 지방선거, 자치단체 선거는 있죠. 국민적 관심사도 적고 그래서 그렇게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2018년에 6.26%. 근데 이번에 7.25%라면 물론 1% 차이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거라고 이게 1%가 사전 투표에서는. 근데 이제 대선 투표보다는 뭐 한 60% 정도 낮은데 그건 당연하죠. 대선 투표는 국민적 관심사가 엄청나게 큰 거고 이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자기들끼리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 싸움이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금 호남의 전남이 13.05%. 이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또 반면에 뭐 대구, 경북은 아주 특히 대구가 아주 낮아요. 4.96%. 이게 이제 그 이유가 대구, 경북은 뭐 안 가도 누가 될 건지 저도 지금 뭐 개표 안 해도 누가 될 건지 알겠습니다. 전남도 다 아는데요. 그러니까 아는데도 이렇게 높다는 거는 아까 우리 고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은 이건 조직표 그리고 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갈라진 사람과 경선을 통과한 사람 간의 조직 싸움. 무소속하고 무소속이라더라도 대부분 전직 군수, 전직 시장이기 때문에 조직이 아주 막강하다고요. 다 민주당 계열들입니다. 이지만 그래서 이게 투표를 독려하니까 이게 호남에서는 지금 아마 이 딱 13.05% 이런 걸 보면은 이번 호남에서의 그 어떤 경선이 치열했다. 그런 게 추측됩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4.25 총선 그 무렵에서 이제 사전투표 이게 좀 뭔가 부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을 많이 빚었었고 또 뭐 황교안 전 총리가 뭐 대표로 있는 거기에서는 절대 사전투표하지 마라. 이게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되게 이제 사전투표는 민주당 우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국민의힘 쪽에서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지금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방선거는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조직위에서 얼마큼 자기 지지자를 끌어오느냐가 뭐 몇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해버리죠. 그 지금 황교안 총리 이런 분들이 우리 법인에 이번에 들어오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입사하셨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부정선거는 꼭 문제가 있습니다. 과실이건 고의건 한 0.00 몇 퍼센트 정도는 그 뭐 죽은 사람 이름으로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문제는 있지만 저도 선거관리위원장을 여러 번 해봤지만은 이게 뭐 이 선거관리위원회나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이 부정투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실수로 업무 처리하다가 왜냐하면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들이 조금 충성도가 좀 약하고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힘이 없잖아요. 평소에는. 예, 뭐 이렇게 재경부나 이런 데 가서 힘이 좋은 공무원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하려고 그러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좀 그런 데가 약해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초보 공무원이 많고 좀 숙달되면 떠나버리고 그래서 실수를 한 거지. 이게 고의적으로 부정선거 한다. 이거는 물론 진쪽에서는 항상 좀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능성, 그러니까 그게 고의든 실수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선거 결과를 뒤집는 이런 부정선거는 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도 또 그 사전투표가 이게 왜냐하면 선거 당일날 투표한다 그러지만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질지 집안에 위급한 환자가 있다든가 이러면 투표권을 행사 못하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전 투표가 가능하다면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 뭐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 아주 지방선거라고 하지만 선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광역 또 기초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또 시도의원, 또 기초의원, 거기다 교육감, 비례대표, 교육감, 비례대표 뭐 그건 양쪽 다 있고 있습니다만 교육감 선거가. 교육감까지. 그러니까 뭐 그 투표 용지가 그냥 한 보따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인물 투표가 아니고 어떤 정당 투표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지역의 일꾼을 뽑을 때는 인물을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정당이냐. 이게 사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정당이 아주 뭐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초단체쯤 내려오면은 어떤 인물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일할 사람인지 이런 게 중요한데 이게 워낙 그렇게 뽑을 사람도 많고 그다음 유권자들이 바쁘다 보니까 어떤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이 들어가면 결국은 명망가 또는 지역에서 오래 있던 뭐 이런 나쁜 말로 하면 토호 세력 그다음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모르겠다 이러면은 정당 보고 무조건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확 찍어버리니까 정말 지역에서 일할 인물이 당선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려고 해도 이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건 이제 선거 공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 길도 없는 것이고, 되게 또 시군구라든가 지역 단위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평판이나 이런 게 나지만 서울 같은 데야 옆에 아파트 앞집에 사는 앞집에 사람 누구 사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관심사는 과연 17개 광역단체장 몇 대 몇으로 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은 민주당이 선전을 할 건가 여기에 이제 관심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자체 선거는 어떤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건데 이번 선거는 대통령 취임 후 뭐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벌어지는 거니까 결국 뭐 20일 동안에 아니면 인수위 시절부터 한 3개월 동안에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인기 투표 비슷하게 행해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특히 이번에 이재명 전 후보가 나오면서 대선 이게 시즌 2가 신임 투표 내지 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지내온 거에 대한 찬반 투표 비슷하게 지금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사실 자숙 기간이라 하지만은 그걸 떠나서 본인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진짜 지자체 선거가 안 되고 어떤 중앙 선거의 대통령 선거 연장전처럼 되는 게 저는 사실 안타깝고요. 그다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도 지내고 인천에 뿌리를 받고 그동안 활동해둔 분이 5선을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서울에서 얼마나 지내셨는지 대학을 다니셨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지만은 연세대학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출마하셨나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지금 많은 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자기 지역구 주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에 대한 불복 프레임에서 마치 비롯된 어떤 후보 공천 이런 것 때문에 좀 변질된 게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지자체 선거가 단순한 지자체 선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초반에 특히 국회가 지금 그 야당
에서 장악된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정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국민들이 아까 그 우리 사전 투표 선거율 7.25% 저번 2018년보다도 한 좀 높아졌 1%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마 그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하고 벌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정권 심판론적인 성격이 없죠. 별로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의회 권력은 아무래도 2024년 총선이 있어야 뭐 찾아오든 말든 하는데 이번의 경우 지방 권력이라도 찾아와야 국정 운영에 어떤 동력을 확실히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27일 사전투표가 들어갔는데 현재로서의 그러한 판세가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은 이제 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공표를 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제까지 여론조사를 한 내용들이 어제까지 나왔습니다. 우선 저 방송 3사 이게 공중파 3사죠. KBS, MBC, SBS. 여기서 23일에서 25일까지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고 뭐 오늘 27일 아침 조간에도 조중동 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송 3사 여론조사는 상당히 적중률이 높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전에는 개별 방송사들이 하니까 들쭉날쭉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중파 3사가 또 3개 여론조사 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그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다 보정을 해서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지난번 0.73%. 그건 놀랬습니다. 기가 막히게 맞춰버렸잖아요. 놀랬습니다. 그 JTBC 혼자 하다가 망신당해 버렸잖아요. 거기는 이재명이가 이긴다고 어찌 않습니까? 그게 그날 대선 개편날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거든요. 그때 방송 3사 그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아주 1%인가요? 1% 정도 앞선다고 나왔는데 결국은 맞는 거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근데 JTBC는 자기 혼자 하다가 그러니까 그건 아무래도 표본 추출에 문제가 있겠죠. 지금 이 방송 3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현재로서는 그 국민의힘이 9 내지 10개, 저는 10개로 보는데요. 이 방송 3사 이 내용으로 보면 이제 9개로 대개 언론들은 했던데 저는 인천의 경우는 지금 박남춘 현 시장 민주당에 그리고 유정복 국민의힘 전 시장이 붙었는데 아직까지 여론조사상에서 박남춘이 유정복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 4, 5%가 지속적으로 오차 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유정복이 앞섰기 때문에 여기는 뒤집혀질 가능성은 없다. 정치적 감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10곳 현재 우세가. 그리고 민주당 측은 호남 3곳과 제주 4곳. 4곳. 그래서 경기, 세종, 대전.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지금 가장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격전지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경기가 제일 관심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개항을로 국회의원으로 갔지만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이재명 후보의 아성이었단 말입니다. 아성이죠. 그리고 또 김동연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아서서 후보 사퇴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경기도 아바타예요, 일종의. 그런데 여기서 또 김은혜 후보라면 뭐 대통령 당선인 그 대변인까지 하고 윤심이 그냥 팍팍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가 대선 연장전이라 그러는데 딴 곳은 있죠. 대선 연장전이라 하기에는 조금 뭐 이미 그 결과가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대구 같은 경우 그 다음 광주, 호남 같은 경우는 누가 뭐 되는지 거의 다 결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저는 뭐 아까 나중에 충청 남도도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대전하고 그거보다도 경기가 가장 그래도 이제 그 인구가 여러 층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인구만 해도 1,300만. 서울보다 더 많습니다. 훨씬. 예. 그래서 경기의 어떤 결과가 딴 곳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국정 추진력을 얻느냐 잃느냐에 가장 큰 바로미터. 또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서 뭐 당선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 정치 그 역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곳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기 지역은 이전에도 김은혜, 김동연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을 계속 해왔는데 네. 오늘 네. 발표된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전에 조사해갖고 이제 오늘 보도가 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방송 3사의 경우는 김은혜 37.1, 김동연 39.1로 김동연 후보가 2%가 예, 앞서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방송 3사는 그렇고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은혜는 45%, 예. 그리고 김동연은 37.4%로 7.6%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또 김은혜가 이겼고, 동아일보도 보면은 김은혜 43.8, 김동연 36.4로 7.4%. 요것도 또 예,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겼어요. 예. 그런데 조선일보하고 TV조선 K스탯 리서치에 의뢰를 한 내용인데 23일에서 25일까지 조사했는데 여기는 김동연 45.2, 김은혜 44.3, 예. 0.9%. 아주 그냥 총박빙으로 어쨌든 그래도 김동연이 조금 앞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한 여러 군데에서도 어느 조사에서는 김동연이 앞서고 어느 조사는 김은혜가 앞서니까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이거는 진짜 뚜껑 열어봐야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거기다가 없고. 그 경기도는 지금 강용석 가로세로 연구소 그렇죠. 그분이 한 처음에 6점 몇 프로까지 나왔었는데 그렇죠. 점점 이게 결국은 이제 보수층에 사표 방지 심리도 좀 적용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심지어 2점 몇 프로까지 나왔다면서요? 이게 이 조선일보고 TV조선 조사에서는 강용석 2.7%. 그러니까 전에도 뭐 여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강용석에는 갈수록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투표가 끝나고 까면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괜히 가서 찍어가지고 사표를 왜 만드냐. 아니 보수층이라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김은혜나 강용석을 찍는 사람은 보수층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보수층이 지금은 뭐 강용석 후보가 어떤 가로세로도 하고 사실 이슈를 많이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슈, 그러니까 뭐 이슈 어떤 메이커죠. 그 사람의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데 호감을 가지보다도 유명하니까 어떤 연예인 비슷한 느낌으로 지지를 한다고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실제로 그 투표장에 가서는 괜히 강용석 찍었다가 김은혜 떨어지면 이거 본인한테 무슨 금전적인 불이익이 오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심정적인 불이익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전에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강용석 후보한테 지금 여론조사상 갔던 표가 아마 실제 투표에서는 그중에 한 반 정도는 김은혜 쪽으로 갈 것이 아닌가 그런 면이 있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방송 3사라든가 그다음 조선일보, TV조선 거의 뭐 1%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거기에서 강용석 후보에 갔던 2% 중에 1%만 이게 김은혜 쪽으로 많이 온다면은 그냥 이겨버리는 거. 이기는 거죠. 물론 중앙이나 뭐 동아일보 여기는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동연 후보로서도 있죠. 아주 좀 불안하겠다. 만약에 강용석 후보가 이런 정도 지지율을 가져가지고 뭐 그럴 가능성은 뭐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김은혜가 졌다. 이 강용석이가 독박을 세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수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냐 이거. 지금 뭐 서울시 교육감 선거하고 똑같아요. 강용석이는 또 저 후원금 20억이나 또 걷었었지 않습니까? 많이 걷었네요. 그때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이 들었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동안에 뭐 단일화를 자꾸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단일화라는 게 깔끔하게 이렇게 양보를 해줄 때 그게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고 단일화 하자는 것은 우리 차라리 같이 나눠 먹자. 같이 운영하자 그 얘기거든요. 경기도에
지사하면은 내가 부지사를 한다든가 또 거기에 여러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거죠. 김은혜. 제 생각엔 김은혜 후보가 강용석하고 단일화 해가지고 그런 자리 나누기 하면요. 김은혜 후보 있죠. 제가 볼 때는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게 훨씬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가 어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깨끗하고 옛날에 대통령 후보 최재형 원장이라든가 그다음 뭐 몇 분들 사퇴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깨끗한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노이즈 마케팅을 잘하는 그렇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경기지사가 됐는데 강용석하고 같이 간다는 거 있죠. 이거는 실밖에 없습니다. 거의. 아니 뭐 강용석 후보가 그렇게 요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자고 자꾸 하는 것은 단일화 한다는 것은 아예 약한 측에서 아주 깔끔하게 그렇죠. 양보를 할 때 그게 단일화지. 그럼요. 무슨 협상을 하자는 거, 뭘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강용석 후보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자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의 어떤 그 힘 너무 약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도 좀 뭐 한 10% 이상 나와가지고 이럴 때 협상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뭐 완전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데 김은혜 후보가 어떤 단일화 요구에 응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 단일화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 한다고 해서 어떤 그 어드밴티지가 이점이 많을까 그것도 생각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 경기도는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경기도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하고 얼마로 당선하느냐고 두 개가 가장 큰 관심사죠. 그래서 수도권은 뭐 서울은 오세훈 후보는 워낙 송영길 후보 간에 20%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고 인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상 유정복 후보가 한 4, 5%가 지속적으로 앞서 왔기 때문에 수도권은 경기만 지금 판가름이 나면은 끝이고 여가 가장 격전지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있는 곳이 충청권 아닙니까? 호남, 영남 여기는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정해져 있으니까요. 강원도도 김진태 후보가 많이 앞서더라고요. 김진태 후보고 이광재 민주당 후보인데 이광재 후보가 전에 거기 도지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했기 때문에 저력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 번도 이광재 후보가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추세가 그대로 간다고 봐야 하고 문제는 충남이 전에는 현재 양승조 지사 민주당이 꾸준히 앞서왔습니다. 김태흠 후보는 국민의힘 뒤늦게 들어갔잖아요. 원내대표 하려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교통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한 10% 이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왜? 박완주 사건이 난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안희정 사건에서 박완주 사건이 나니까 충청도 양반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망신을 시켰다 해갖고 완전히 열받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전부 성 문제로 이렇게 되니까 충청도 분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신들이 뽑았다고 하는 안희정 지사라든가, 그다음 박완주 3선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 성 문제가 터지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만일 이 두 분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박원순 시장부터 성 문제가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정봉주 의원 문제. 그러니까 최근에 최강욱이 짤짤이 사건까지 있지 않습니까? 짤짤이 사건. 그 충청도 분들이 사실 자기 속마음을 표현 안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충청도 분들은. 그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떤 심지가 워낙 굳고 이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차라리 뭐 정치범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가장 그 인간의 어떤 추악한 면, 그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충청도의 어떤 자존심을 훼손한 사람들이다. 이게 결국은 김태흠 의원이 상당히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거는 얼마 전에 역전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충청남도도 결국은 한번 봐야겠다. 근데 충북 김영환 전 장관 우리 고영신 TV에 아주 고정 캐스트였는데 이렇게 패널로 쭉 나오셨는데 원래는 경기지사를 노렸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도 저번에도 경기지사 나왔었죠. 본인도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고향으로 잘 내려가. 근데 잘하신 것 같아요. 노영민 후보를 한 10% 이상을 늘리고.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
예, 더불어민주당 후보 노영민. 노영민 씨도 사실 좀 많이 문제를 일으켰죠. 똘똘한 아파트 한 채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부동산 정책 이렇게 실패를 했잖아요. 비서실장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서울 아파트는 놔두고 그게 더 비싸니까 충청도 아파트를 처분하셔가지고 결국 서울 아파트도 처분을 했죠. 하도 비난이. 그거는 그렇게 처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처분해야지. 허나마나 그러니까요. 욕 먹으니까 하는 거죠, 그게. 다만 이제 세종시가 그동안에는 늘 민주당이 우세하고 뭐 이해찬 의원이라든가 거기 이해찬 상황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맹주예요. 그래가지고 늘 세종시는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민주당 아성이었는데 이번에 최민호 후보가 최근에 이춘희 시장 현 시장을 앞서버렸어요. 여기도. 그런데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가서 첫 국무회의를 하셨습니다. 국무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프리미엄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다 이 최민호 후보한테는 플러스 되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부산시장 선거할 때 내려가가지고. 거제도 가서 가덕도 가슴이 뛴다고. 그러니까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 결정권을 가졌다는 거. 그게 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요. 민주당 우세에서 국민의힘 최민호 당선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또 대전도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고 허태정 민주당 현 시장하고 아주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조사마다 달라요. 이 방송 3사에서는 허태정 후보가 40.0, 이장우 후보가 36.1로 조금 뒤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차범위내기는 하지만 여기도 까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이 영남은 다 정해졌다 하는데 우리 관심사는 송철호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울산에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김두겸 후보고 단일화를 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송철호를 아주 그냥 확 앞서버렸어요. 아니 단일 안 해도 있죠. 결국은 둘 중에 하나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 그래서 어쨌든 울산도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꽤 앞섭니다. 남구청장 출신인데 아마 현재에서는 상당히 서울에서는 무명이지만 계양을의 윤영선처럼 지역에서는 꽤 유명인 사람. 그렇죠. 거기에 현역 국회의원 김범수 의원인가요? 거기 경선 붙었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 김두겸 후보한테. 전에 정가변이라고 국회 부의장도 해가고 삼파전이 붙었는데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역에서는 완전히 뿌리가 튼튼한 거예요. 그렇다고 뿌리 깊은 나무라고. 뿌리 깊은 나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세가 10대 4, 국민의힘 10, 민주당 4인데 지금 세 곳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곳을 이기면은 11대 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면피는 합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그냥 우리 선전했다. 어려운 역 그렇게 되고. 그렇죠. 국민의힘이 두 곳을 가져가면 12대 5가 되고 세 곳을 다 먹으면 13대 4로 돼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